중국의 경제정책 기조를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내세운 정책들이 거의 미국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이라서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트럼프 당선인이 뉴욕 증시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가는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그 정치권 혼란 때문에 예, 우리 경제를 살리자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그 방송을 해왔는데요. 그렇죠. 이 코스피가 3일 연속을 한 100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관계없이 경제 살리게 돼서 이런 분위기가 쭉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실 오늘 트럼프 우리 캐서분이 전했습니다는 뉴욕 시장에 오프닝 벨을 울렸죠. 그렇죠. 지금 분위기를 보면 오프닝 벨을 울리면 사실 미국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데 미국 증시는 화답하지 않았어요. 예, 역시 그 경제 지표 중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그 CPI에서 PPI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CPI도 예상치의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추세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10월서부터 상승세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4%, 2.6%, 2.7%. 그다음에 이제 향후의 그 물가의 선행 지표에 해당되는 PPI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좀 돌아가겠습니다는 사실 그 11월에 PPI 상승률이 3.0% 됐습니다. 이 PPI가 한때는 2% 초반까지 가서 예, 1년 9개월 만에 다시 3%에 가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미국 증시가 굉장히 나스닥 지수가 2만 선이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심은 물가가 그 재상승세가 아주 뚜렷한 것 같습니다.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그래서 12월 FOMC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동결해가지고 취임 이후에 트럼프 취임 1월 달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렇죠.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이냐 아니면 베이비 컷이냐 어쨌든 간에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더 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국가들은 뭐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죠. 이 코스코에 대한 속보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렸었고요. 예, 캐나다도 미컷을 단행했고 ECB도 베이비컷을 단행했습니다. 피벗이 계속 진행되는 속에 미국은 금리 동결이냐 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니까 예.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한번 볼게요. 우리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관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이 PPI 부담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4.3%가 다시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예, 10년 아까 2년물부터 10년물까지 예. 전부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오늘 PPI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오늘 마감에 예. 107이 넘었습니다. 지금 107이 넘었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107이 넘은 거는 굉장히 최근에 이렇게 마감 지수로 107 넘은 거는 예. 보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중국도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고 미국도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이 요인이 겹쳤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처음에 관심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오프닝 벨이 좀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어제 끝난 이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방안에 대한 이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고 또 논란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길래 그렇습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은 굉장히 좀 눈에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오프닝 벨이 울릴 때 앞으로 가상화폐를 관련해서 중국을 아주 송곳처럼 못 찌르겠다 뭐 이런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전략자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중국을 어떻게 두들길까 하는 것은 다음 월요일 시간에 한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만큼 중국에 대해서 의식하는 상태에서 예. 어제 중국의 그 경제공작회의 제가 최보아 캐스터가 부문 얘기를 했습니다는 그 깊은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제공작대회는 목표 성장률을 유지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목표 예. 성장률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준하는 정책이다 해서 유지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지금 중국이 특히 시진핑이 당면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위기 풀리지 않습니다. 자막이 미리 돌아갔습니다는 부동산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벌써 헝다어 사태를 계기로 해서는 4년이고
2015년을 계기로 하면 10년입니다. 그리고 공산당 설립 100주년을 위해서 샤오 강사의 공산당 목표를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올해 목표 성장률 미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수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제공작대에서 이상한 표현들을 했습니다. 한번 예.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경제공작대에서 나왔던 용기를 보겠습니다. 통화정책, 종전의 안정기조였습니다. 근데 적절한 완화, 이게 무슨 뜻이냐? 예. 중국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종전의 적극에서 한층 적극으로 이게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수치가 안 나옵니다. 예. 국내 언론에서는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경기 부양 의지가 떨어진 게 아니냐 하는데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적절한 완화, 한층 적극인데 이걸 어떻게 수치로 표시할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이 적절한 완화, 한층 적극이 언제 추진했을까 이걸 봐야 되거든요. 아. 그러다 보면 2008년 서프라임, 예. 2009년 리먼 사태, 미국의 금융위기 때에 이때의 중국의 통화정책 내지는 재정정책 규제거든요. 아. 그러면 그때의 미국의 위기 정책이 뭐냐? 예. 양정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치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안정을 적절한 완화로 그다음에 재정을 적극에서 한층 적극은 14년 만에 미국의 금융위기에 준하는 양적 완화 기조다. 그래서 아주 대폭적인 이렇게 된다. 예. 근데 주가는 어제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단어만 봤을 때는 좀 추상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과거 사례 2008년과 비교하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 지금 마음을 먹었는지가 좀 확실히 더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트럼프 진영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중국이 이렇게 왜 금융위기에 준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느냐, 이 점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올해 중국이 목표 성장을 미달한다. 예,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강요들은 목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경제 괜찮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왜 2008년에 준하는 준양적 완화를 추진했을까? 그렇죠. 목표 성장 달성한다. 그럼 문제가 없다 하는데 왜 이렇게 추진했을까? 예. 하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다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미국에서 중국을 타겟으로는 입장에서는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트럼프가 주도면밀하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옥죄 의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게 고관세입니다. 이건 대표적인 가계 할증 정책이다. 이걸 무력화시키는 것이 관세를 위안화 약세다 하는 것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느냐? 집권 1기를 보겠습니다. 집권 2기 때 위안화를 무려 11% 약세를 유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고관세를 쳐서 70%를 무력화시켰거든요. 이 한무라비 법정식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집권 2기 때에는 시진핑이 트럼프 고관세에 대해서 8위안까지 대폭 절하시켰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8위안까지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데 1기 때의 위안화를 11% 정도 절하시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김천 PD께서 사실 그 위안화를 좀 보여주겠습니다는 1달러에 7.26, 7.27, 7.28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죠? 예, 그럼 여기에 11% 절하를 한번 때려 보십시오. 아. 8위안이 나옵니다. 그렇네요. 예, 8위안이 나옵니다. 정확히 8위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1기 때도 11% 위안화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뭐냐? 지금 상태에서도 2기 때에도 위안화 절하를 11% 이상으로 절하시켜서 트럼프의 고관세를 무력화시키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예. 이 문제 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한 대책에서 상황대학교 정희신 교수도 이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 내용과 함께 월요일 날 이 문제가 얼마큼 중요한지 코인 시장에서 단순히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 이 가상화폐가 왜 미국이 슈퍼항구 초래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오늘 오프닝 벨에서도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좀 심도 있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내용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준양적 완화를 발표했습니다만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사실 그동안 미국 국채 매각을 통해서 위안화 약세를 계속해서 이끌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는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죠. 예, 1기 때는 사실 초기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1기 때 중국의 초기 대응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국채 매각 속도를 상당히 빨리 누리고 있습니다. 예, 자, 한번 이 수치는 잘 알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지난 9월에 FOMC 회의 시점입니다. 예, 결국은 당선됐죠. 그러면 그때의 페드 입장에서는 자, 정책 금리를 얼마나 내렸습니까? 0.5%포인트 9월 내리고 예, 그다음에 11월 달에 0.25%포인트 내렸어요. 그러면 정책 금리를 볼 때에는 75bp 0.75%포인트 내렸으면 미국의 국채가 사실은 지금 대선 과정에서 대선이 확정되고 앨런이 이끄는 재무장관에서는 국채 수급에서 특별히 변동 요인이 없거든요. 예. 그 인수를 넘겨주니까 새로운 정책이 표현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익스펙텐션을 보면 국채 수급이 전부 선행적으로 반영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면 왜 정책 금리가 0.75% 보이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80bp 깎으로 올라갔을까? 이 점이거든요. 예, 이러면 외부적인 샥이 있었다. 그렇죠. 그게 뭐냐? 중국의 미국의 보유 국채 매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메카nism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 다음 자막에서 메카nism 나오겠습니다는 한번 보겠어요. 자, 미국의 국채 매각. 예, 그러면 국채금리 상승하죠? 그렇죠. 그게 80bp 올라간 거죠? 예, 그러면 트럼프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예, 반대로 그러면 돼 있죠. 국채 금리가 상승하니까 달러 강세죠. 그렇죠. 위안화가 약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트럼프의 고각세를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메커니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기 때 반성을 토대로 해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미국의 보유국채의 매각 속도를 상당히 빨리 내리는 위안화 약세를 초래하고 있다,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의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국채 매각을 해서 국채 금리 올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정적자 국가 채무의 디폴트 위험을 더 증가시키겠죠. 예, 이게 뭐냐? 미국의 중국의 보유국채 매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당선 전후서부터 예, 미국의 국채 매각을 통해서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고관세를 무력화시키고 이번에 경제 공작정에서 준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해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냐 중국에 대해서 고관세를 떼서 때리는데 여기 예. 무력화시키니까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었죠. 제 EPS 경우에는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매출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자, 이런 게 반영돼서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는 현재 5% 넘게 뛰고 있고요. 또 1분기 매출 전망, 가이던스가 좋게 나온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다만 이 시간 외 거래에서는 그렇게 상승폭이 높지는 않고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미 중국은 이 계속되는 금융 완화로 인해서 국제 금리가 크게 떨어졌는데 이번에 준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국채 금리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준양적 완화 중전에 국채 금리 완화니까 예. 사실 국채 금리는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2% 붕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1.9999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지난주 겁니다. 예. 근데 국채 금리의 하락 속도가 워낙 빠릅니다. 지금 자막을 통해서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보면 1.819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하락 그렇죠. 속도가. 그래서 일본보다 지금 약간 높긴 합니다는 이보다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미 역전됐던 30년물을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 30물 같은 경우는 어제 2.0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2% 붕괴되는 게 아니냐. 30년물입니다. 근데 일본은 2.25입니다. 역전돼서 역전폭이 더 벌어지죠. 예. 자, 그러면 준양적 완화 추진합니다. 국채금리 더 떨어지겠죠. 국채금리가 1%도 10년물 기준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 이번에 경제학 공작대회에서
단순히 뭐 이렇게 경기부양책이다. 경기부양책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요. 이렇게 경제 공작 대회에서 위기에 준하는 양적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경기는 과연 살아날 수 있는 겁니까? 네, 많은 얘기하죠. 예. 네, 어제 준양적 완화 정책 추인데 중국의 주가는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세가 있어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서 예.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동안 금융 완화 정책을 얼마나 추진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볼 때에는 지금 중국의 국채 금리가 1%다 하는 것은 너무 낮습니다. 이 유동성 함정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 대도 이미 통화 정책상에서는 유동성 함정, 리퀴드 트랩에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재정 정책 쪽에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원조달이 뭐 국가 채무의 GDP 대비해서 310%니까 재원조달 한 방법이 없죠. 특별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특별채는 소화돼야 이것이 소화돼야 재원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민간에서 자 시청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310%인데 누가 중개 국채를 시장에서 매력 있다고 사겠습니까? 디폴트 위험이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강제 소화하는 방법뿐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강제 소화하면 어떠냐? 결과적으로 보면 국채 금리가 거꾸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되죠. 예. 경기 부양 효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민은행에 사는 게 아니냐. 예. 마인드 마니 디렉션 이 방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마인드 마니 방식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예. 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면 뭐냐?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준양적 완화 정책이 자 이게 과연 경기 부양의 목적이 있었을까? 그리고 나중에 인플레라든가 휴직이 나면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지 않느냐 예. 하는 이 차원에서 준양적 완화지만 중국의 주가는 그렇게 상승받아 올라가지 못했던 것도 이 측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속사정을 알다 보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네, 시진핑이 이번에 경제 공작 대회에 앞서서 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자막을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스몰 야드 작은 공간에서 하이 펜스 높은 이렇게 펜스를 친다. 이번에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의 그 교도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좁은 공간에 밖을 보이지 않던 펜스를 높게 쳤습니다. 그럼 어떠냐? 사람이 스트레스가 받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예. 서로 공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시진핑이 미국에서 유화 제스처를 쳐서 디리스킹 전략이지 않느냐. 예. 그러면 트럼프의 디커플링 강력한 디커플링에 대비해서 시진핑은 유화적 제스에서 디리스킹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말과 행동은 다르다. 스몰 이하드 하이 펜스를 친다면 결국은 트럼프의 디커플링 전략에 대해서 시진핑도 디커플링은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자 고관세에 대해서 위안화 약세로 때려? 그러면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때릴까? 이게 환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980 종합무역법 엄니버스 액트에 의해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써부터 환율 조작국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환율 조작이 하면 자 그것에 의해서 2015년이 아니라 1989년 종합무역법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중국에 때렸던 환율 조작을 때리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예. 자 위안화 약세 왜 조작하느냐? 시장은 왜 조작하느냐? 그렇죠. 중국의 고관세에 대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위안화를 유도를 위해 조작을 해 조작국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얼만큼 이게 무서우냐 하면 마음대로 슈퍼1조를 300일조를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경제 공작대에서 액면 그대로 해서 이 수문의들을 시청자 여러분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고관세, 트럼프의 고관세에 대해서 앞으로는 화폐 전쟁, 통화 전쟁 이거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미국과 중간에 틈바구니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줄까 하는 것을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을 맺어 볼 텐데요.
자, 트럼프 집권 일기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머니머신이라고 또 지목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요구들이 있을지 큰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대해서 머니머신 이거 얘기하는데요. 이게 우리 정책 강요들이 그렇게 쉽게 뭐 대통령은 지금 저거고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집권 일기에 머니머신으로 지정했던 것이 결국 일본이거든요. 일본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당시 아베입니다. 예. 그게 금장 골프채로 해가지고 미러 관계를 유의했거든요. 예. 그 관계에서 일기 때 가장 부정했으니 중국의 국채 매각해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압점 받습니까? 같이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미러 관계에서 아베가 그것을 전량 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냐 트럼프의 일기 때 가장 부담을 줄였던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집권이기 땐 머니머신을 한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반도의 주한미국에서 무임승차 이에 그건 제스거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국채 매각을 한국에 대해서 국채 매입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위안보이고가 아시겠습니다는 4,100에서 이니셜 첫 주사가 3,000원 떨어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데 이 미국의 국채 매각을 위해서 더 위안보를 더 소유할 때는 지금 한국의 내부적 상황에서 환율이 어려운데 환율이 더 올라갈지 않습니까? 또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면 지금 원과 위안화의 관계가 상관계수가 0.90까지 계엄 조치 이후에 0.8에서 0.9까지 더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위안화 약세를 재석기 유도하죠? 그럼 원화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예.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원달러 환율의 압력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원달러 환율의 압력이 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그 이창용이라든가 이런 그 하는 정책에서 1,400원 올라가는 문제가 일시적이다 했지만 지금은 또 1,400원 올라가니까 뉴노멀 수준이다 하는데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1,400원 뉴노멀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놓여 있는 환경을 볼 때에는 이것이 뉴노멀 수준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경제 강요들이 진짜 외교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내부적 문제에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때가 아닙니다. 이런 압력들이 이게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